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17번 문제야. 그리고 다음 주에 응용해서 시험 볼 거야. 6번 문제 별표 쳐놔. 이거는 섬세한 한국어 능력을 측정한다. 문법 문제인데. 자, 6번 위에다가 적어보자. 원래 요거는 작년 1409 A형에도 출제가 됐다. 자,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어. 나는 LG카드를 써요. 이런 문장이었어. 목적격 조사가 온 거지. 그런데 한국어의 특징으로 이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쓰면 특별한 의미가 드러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이영애가 나와서 나는 LG카드만 써요 이랬다고. 나는 오로지 100% LG카드만 써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단독 보조사라고 해. 이건 배타적인 내용이고 100%에 해당돼. 나는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 나는 볼펜은 모닝글로리만 써요. 이렇게. 나는 수능은 기출하고 평가원만 풀어요. 등등. 단독 보조사야. 이건 100%에 해당돼. 만약에 나는 LG카드도 써요 이러면 이건 포용적인 역시 보조사라고 한다. 이건 국어교과서에도 나왔던 거니까 잘 적어둔다. 역시 보조사 도. 단독 보조사 만이야. 자, 나는 LG카드도 써요. 그러면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다 쓴다는 얘기야. LG카드를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LG카드는 신한카드하고 합쳐졌습니다. 지금. 나는 LG카드는 써요. 삼성카드는 안 쓰는데 LG카드는 써요. 이 경우는 대조보조사라고 하고, 너는 또 화제보조사로도 쓰여. 그리고 세 번째가 강조보조사라고 쓰인다. 강조보조사. 자, 여러분들 그 5주차 해설지에 6번의 그 해설에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 격조사와 이런 보조사와 접속조사를 구별해야 돼. 접속조사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조사야. 이주일 울리고 웃긴 30년. 이주일이 관객을 울린 30년. 동시에 관객을 웃긴 30년. 이건 접속조사야.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격조사는, 자, 그래서 조사를 우리는 관계언이라고 해. 주로 체험과의 관계를 따진다. 그런데 이런 보조사를 씀으로 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거야. 이 6번 문제는 0806 평가원 15번 문제입니다. 자, 6번에다가 0806 평가원 11번 문제다. 그런데 이제 요게 똑같은 게 2005년 수능 메밀꽃 필무렵에 60번 문제의 이 강조보조사에 는이 나왔고, 어미, 아끼는 듯이 아끼는 해갖고 어미 는과 강조보조사 는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이래로 어미는 어간과 어미, 그래서 활용형에 등장하는 거고, 조사는 이제 이 보조사를 의미하는 거야. 뭐 지나간 얘기지만 이날 2008년 6월 평가원이 있던 날 EBS나 그 당시 메가 사이트에서 해설 강의를 전부 다 잘못해가지고 다시 촬영하고 그랬다고. 이 문제 6번 문제. 평가원에서는 정답만 발표하지 해설을 안 주잖아.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 그날 굉장히 상위권 애들도 시끄러웠어. 물론 미안하다. 결과적으로 이규환 선생을 자랑하게 돼서 미안하게 된 거지만, 어쨌거나 선생님이 항상 해설 강의를 하는 기준은 역대 수능 평가원에서 근거를 끌어왔어. 끌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기출문제의 근거에서 풀면 되는 거야. 자, 요거 정리해놔. 자, 우리 그 4주차 때 선생님이 대등병렬 정리해 준 게 있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나와서 7번째 정도로 어려웠던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번 6번을 읽어보자. 17번 문제도 이걸로 풀려. 요게 굉장히 쓰임새가 많다라는 거 알아둘 것. 보기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가로 안에 조사를 선택한 후에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는 대신에 가를 선택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주격조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선택지 기억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주격조사 가야. 니은 할아버지가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가 대신에 뭘 썼어? 할아버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화제보조사야. 할아버지가 화제입니다. 2번가 니은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앞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이다. 화제. 특히 개와 고양이를 기워했지요.
그러나 돼지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래도 되죠. 돼지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목적격 조사를 대신에 뭘 썼어? 보조사 는을 썼지. 돼지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게 대조보조사야. 그러니까 나는 LG카드는 써요. 이게 대조보조사일 때는 뭐 삼성이나 다른 카드는 안 쓰는데 LG카드는 쓴다는 대조의 뜻이 있는 거야. 섬세한 한국어 능력이야 이거. 그래서 3번 디귿에서는 목적어 돼지를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대조하고 있습니다. 리을 가자. 할아버지에게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는을 생략해도 돼. 그래서 이게 생략 가능해서 1차적으로 강조보조사. 자, 예를 들어서 해설제도 있지만 봐봐. 아무리 바빠도 얘야 아무리 바빠도 공부만 하면 되겠니? 밥은 먹어야지. 식사해야지. 이렇게 이제 엄마가 말해줘. 근데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식사해야지 대신에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해야지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야. 멀리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마라 이래도 돼. 이곳을 떠나더라도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멀리는 가지 마라 하면서 강조하는 거야. 그게 강조보조사야. 생략이 가능해. 강조 안 하면 생략 가능하지. 이해되죠? 는 이게 강조보조사가 있습니다. 섬세한 한국어 능력인데 대조, 화제, 강조가 다 나온다고. 그래서 그 4번은 할아버지에게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조보조사로 봐도 되고 대조보조사로 봐도 되는데 강조보조사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사가 이렇게 딱 두부모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야 물론.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 니은에는 화제보조사, 디귿은 대조보조사 맞아. 그런데 4번 선택지 가봐. 리을에서는 앞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역시 보조사 도를 써야죠. 따라서 그 4번 선택지는 역시 보조사 도에 대한 내용이라서 정답이야. 5번 미음에서는 앞문장에 말썽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뒷문장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소개되니까 얘들아 3번 5번 묶어. 역시 대조보조사 이야기인데 미음 봐. 말썽꾸러기 돼지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말썽꾸러기 돼지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대조보조사. 개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고양이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됐나? 이거 4번. 좋아. 그러면 해설지 받은 거 꺼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나눠준 5주차 해설지에 6번에 는을 설명해 놨어. 그리고 밑줄을 그어 놨어 얘들아. 밑줄 봐봐. 자, 는이 01 조사야.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대조 동그라미 쳐. 해설지 3쪽 6번이다.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 두 번째, 받침 없는 체언 뒤에부터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나는 학생이다. 나가 화제야. 편지는 형님 보십시오로 시작하였다. 편지는이 화제야. 세 번째,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는 가로로 묶어. 강조. 놀러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 는 가로로 묶어. 는 멀리 가지 마라. 멀리는 가지 마라. 이런 게 강조야.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 비가 오니까는 강조. 이해됩니까? 강조 안 하면 생략해도 되죠? 강조의 의미만 있으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섬세한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을 측정하는 건데, 자, 이걸 틀린 학생들 중에 혹시 내가 엊그제 발견한 학생도 있어서 그래. 외국 살다 온 애 손 들어봐. 나는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했다. 높이 들어. 몇 년? 4년. 언제 때야? 4년 동안 언제?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몇 학년? 1학년부터 거의 6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6년 가까이 되네. 몇 년? 4년. 언제부터 언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3. 혹시 또 있어? 외국 살다 온 학생들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는 분명히 한국어가 어디가 좀 비어 있어서 그럴 건데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 그지? 이제 나는 너의 고민을 그래서 이해한 거야. 지금 그 말을 듣고. 국어 때문에 좀 고민이 많다. 외국 살다 온 학생들이 의외로 있어요, 꼭. 봉이 김선달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솔직히 손들어봐. 봉이 김선달. 괜찮아, 손들어봐. 봉이 김선달. 높이 들어. 초등학교를 이상한 데 다녔거나 초등학교 시절에 겪어야 할 일을 안 겪은 건데 대동강물을 사기쳐서 팔아먹었어.
닭을 봉황이라고 속여서 팔아먹다가 걸렸고. 자, 그래도 봉이 김선달이 누군지 모른다 손들어. 괜찮으니까. 가서 읽어와. 봉이 김선달 인터넷을 뒤져보든가. 한국인의 관점으로는 해학적인 인물로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그렇게 다룬데 미국에서 6년 살다 온 애는 사기꾼 개발시 나쁜 놈 이렇게 변하더라고. 완전히 달라 관점이. 작년 여름에 노량진 메가에 어떤 여학생이 찾아와서 혹시 큐한리 선생님 아니세요? 그런 걸 내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큐한리라니 그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의에다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수능 마인드 세우기 하면서 진짜로 못 도와주는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진짜 힘든 경우가 외국 생활을 하도 오래 한 학생들이야.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 몇 년 전에 이제 내가 말한 대로 97 수능에 김인복전이라는 고전 소설이 나오는데 봉이 김선달 같은 인물이야. 시골 선비를 속여서 이제 놀려줬는데 그게 이제 한국 문화 전통에서는 해학적인 인물인데 걔가 미국인의 관점으로 보니까 사기꾼 나쁜 놈 개발시가 되는 거야. 한국 애들은 6문제나 나왔지만 다 맞거나 하나 겨우 틀리거나 그 정도. 근데 얘는 하나 맞고 5개를 다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런 학생을 처음 봤어. 그래서 야, 너 민지야, 봉이 김선달 모르냐? 그랬더니 도대체 누구예요? 이러는 거야. 너 임마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없었어? 예. 아, 그때 그런 학생도 있다는 걸 처음 한 거야. 아버지가 교수인데 미국에 가서 교환 교수 때 따라갔다가 안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프리토킹이 돼. 영화도 자막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야, 근데 한국어가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얘를 기출문제를 5번을 풀게 시켰고 고전시가 고전소설 완벽하게 꿰고 있어서 고2 때부터 만나서 2년 가르쳐서 이제 98.1등급 나와서 의대간 학생이 있었다고. 근데 내가 수능 전까지는 너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건데 수능 이후에는 다 돌려받아. 그 다음에는 더 강적이 나타났어. 상문고인데 캐나다, 미국 8년 왔다 갔다. 8년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국어 공부를 해도 3등급이야. 안 변해. 수학, 영어, 과탐은 완벽한데. 근데 08 수능 당시인데 진짜 국어 공부를 올해가 마지막에다 삼수생이 된 거야. 됐고 8년인데 그걸 결국 극복해놨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갔어. 1등급이 딱 한 번만 나왔거든. 수능장에서. 쌤 카페에 가면 맨 먼저 인터뷰한 애야. 상문고 이세연. 그리고 나서 내가 8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거야. 8년까지는 극복 가능하다. 외국 살다 온 애들 일단 내 엄마라고 해. 내 엄마. 너 우리 엄마야 내 엄마야. 어떻게 불러 집에서? My mom, 내 엄마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내 엄마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 그래, 내 엄마가 더 친숙하지. 그래, 외국적인 사고가 있는 거지. 너는 우리 엄마가 더 맞아. 초등학교 시절을 여기서 보낸 애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외국 가 있는 애하고 이렇게 달라. 자, 고구마를 삶아놨어. 여 위에다 감자를 삶아놨어. 파리가 그 위에 가 있어. 어떻게 표현해? 파리가 감자를 밟은 거지. 파리가 고구마를 뭐라고 표현해? 앉았다. 그러면 한국식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밟았다라고 하는 게 미국식 사고야. 나 깜짝 놀랐어. 얘가 시를 쓰나 그랬어. 처음에 시인인 줄 알았다고. 파리가 고구마를 밟았다는 거야. 아니 덩치 작은 놈이 어떻게 큰 놈을 밟아. 파리가 고구마에 앉았다. 감자에 앉았다. 이게 한국식 표현이야. 그래서 이게 몇 마디 주고받아 보면 나온다고 이게. 근데 그 외국 살다 온 애는 측정해보니까 전부 다 미국식이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미국으로 대학을 가서 다니다가 이제 가정형편상 귀국을 했는데 거기 뉴욕 교포들 사이에서 야, 나 한국에 귀국해서 수능 봐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 한국 학생들이 야, 메가스터디에 큐한리 선생님이라고 있어. 가서 찾아뵙고 가서 국어 배워야 돼. 그분이 외국 살다 오래 된 애들 어떻게 지도를 잘 한대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처음으로 알았어. 그래서 근데 외국 살다 온 애들이 솔직히 힘든 건 마찬가지야. 한국적 사고를 좀 해야 되니까 한자어의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자,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 6번 문제가 섬세한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야. 알겠지? 이런 게 있다니까. 근데 김민지라는 애도 그렇고 이세연이라는 애도 결국 8년 살았어도 극복을 해낸 애들이니까 8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닌 녀석들도 특히 그 봉이 김선달이 누군지 몰라요 이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이상한 데 다닌 거야. 그래서 가서 책을 읽어두는 게 좋아. 그런 거는. 자, 7번 문제는 이제 복습 차원에서
불량 학생들을 측정해내기 위해서인데 대다수가 불량이야. 어제 이과반에서 수업을 했어. 30명 중에 20명이 틀렸어. 이과반. 자, 오늘 문과반을 측정한다. 측정했더니 이놈들도 비슷해. 30명 중에 22명이 틀렸어. 니네 문과 맞아? 아, 이놈들 봐라. 이과 아이들보다 더 심하네. 자연계 학생들보다. 자, 그래서 한 장짜리 프린트물을 따로 준비해 줬어. 어제 이과반에서 필기를 잘해 놓은 거야. 자, 이거 심각한 거야. 7번. 수능장에 가서 품사지도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머릿속에 다 있어서 바로 끄집어내서 찾아내줘야 돼. 자, 얼마나 답변이 빠른지 보겠다. 자, 누구냐? 이거 어떤 녀석이 가장 먼저 7번 틀려. 임재현. 임재현. 7번에 1번 읽어. 크게. 나도 참을 만큼 참은 거야, 새끼들아. 5번씩 써와, 조선말로 할 때. 자, 여기 만큼의 뜻 뭐야? 아니, 의존명사. 그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참다. 참아라. 참자. 동사지. 용언이지. 용언 뒤에 만큼 대로 뿐이 나오면 의존명사야. 다음 거 읽어. 나도 그 사람만큼 뛸 수 있다. 만큼의 품사. 조사. 잘 아는데 몇 번 간 거야? 뭐시라? 아, 2번. 2번은 지난주에 강조사항 중에 하나지. 2번 읽어.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열의 품사. 조사가 뒤에 붙었으니까 뭐가 명사야? 조사가 뒤에 붙었는데. 채연.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뭐? 수사. 너 지금 복습 안 했다는 게 바로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났어. 다음 주부터는 문자 숙제 복습해서 보내라고 보낼 거니까 5번 써서 검사받아. 그 다음 읽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열의 품사. 수관형사. 관형사야. 2번. 자, 열을 한다. 뒤에 조사가 붙었으니까 수사. 그리고 관형사가 있죠. 자,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대체로 안 틀려. 강지혜 학생. 김지혜. 손 들고 3번 읽어.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밝다의 품사. 형용사. 왜? 성질 상태. 밝다라는 상태야. 그 다음 읽어. 벌써 달이 밝는다. 밝는다의 품사. 동사. 동작 작용. 작용이죠. 그런데 왜 3으로 갔어? 그 당시는 박는다 보고 둘 다 형용사라고 생각했어. 박는다는 되지만 박자, 밝읍시다 이건 안 되니까. 얘들아, 그 동사 형용사 가르는 기준에 먼저 동사는 동작작용, 형용사는 성질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불분명해졌다 그러면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을 붙여보는 거야. 자, 3번은 박다 형용사, 박는다 동사. 그 다음 밝히다도 있겠죠. 밝히다. 불을 밝히다. 자, 불을 밝혀라. 불을 밝히자. 이건 동사잖아. 밝히다는. 태연이 손 4번 읽어. 5가지는 필요 없고 셋이면 되겠는데 5 품사. 수사. 좋아. 그 다음. 고구마가 5가마니에 좁쌀이 2가마니였다. 5의 품사. 관형사. 근데 왜 틀렸어 이거? 4로 가서. 잘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요실수한다고? 자, 긍정형 질문 1번에서 45번까지 이거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1번에서 45번까지 긍정형 질문하고 부정형 질문밖에 없으니까 실수를 막는 방법은 1번 가나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동그라미 태도는 2번 이해하지 못한 것은 못한 X 3번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X 4번 적절한 것 동그라미 5번 연관되지 않은 것 X 6번 적절하지 않은 X 7번 적절하지 않은 X 8번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 이런 식으로 해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 자, 4번은 수사관형사 1, 2, 3, 4 다 품사 통용 되죠? 자, 그 다음 경례 5번 읽어봐. 비온 뒤라 그런지 앞산이 한결 더 푸르러 보인다. 푸르러 품사. 형용사. 근데 너희들 중에 이거 부사로 생각하는 녀석들이 있다고 많이. 다음 밑에 거 읽어. 푸른 공기를 들이마셨다. 푸른의 품사. 형용사. 근데 여러분 중에 이거 관형사로 생각하는 녀석들이 있더라고.
5번으로 안 간 애들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야. 잘 알고 있는데 왜 5로 안 갔어, 경래야?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이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시에서 있었죠. 자, 여러분 중에 혹시 괜찮아, 이건 뭐 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 5번 풀 때 풀어라 부사라고 생각했다 손. 있어 이렇게. 그다음 푸른 공기 관형사로 생각했다 푸른 손 있단 말이야. 이 학생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마구 헷갈리는 거야.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서. 그래서 품사를 잘 알아야 품사가 되어야 형태소도 알고 품사가 먼저 딱 되어야 문장 성분하고 안 헷갈려. 그러니까 요것만 가서 5번을 쓰라고. 지난주에 숙제 냈잖아. 품사지도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한 장짜리 프린트물 준 거 펴. 요건 필기를 꼭 필요한 건 다 했어. 다시 봐. 그래서 거기 7번하고 8번 사이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해.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해석이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된다고.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절대 안 돼. 자, 봅니다. 전부 다 빨리 볼펜 들어. 품사지도 별표 곱하기 5. 채연. 채자 동그라미 주체야, 주체. 주체란 주로 주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주체. 채연은 주체. 명사. 대명사, 수사. 자, 그리고 조사는 플러스 조사라고 돼 있지. 조사는 품사와의 관계를, 채연과의 관계를 따지는 관계언이야. 조사는 붙여서 쓴다. 그래서 조사는 채연 아니야. 이해되지? 1번, 2번. 자, 세 번째 용어는 꼭 밑에 기본형이라고 돼 있어. 기본형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권용아 7번에 5번에 풀어라가 부사어로 보이겠지만 기본형을 먼저 따져. 그러면 풀어다야. 그래서 이르다, 누르다, 풀어다. 러블규칙 중에 풀어다는 형용사라고. 그런데 이게 문장 속에서는 풀어라 보인다니까 부사어로 쓰인 거지. 그래서 형용사 부사어야. 다음 푸른 공기를 들이마셨다 할 때 푸른 공기도 기본형이 풀어다야. 그러니까 형용사인데 공기를 수식하니까 문장 성분은 관형어인 거지. 자, 5번에다 적어. 형용사 부사어 풀어라 보인다. 푸른 공기 형용사 관형어. 이제 이해됐어? 그래서 품사가 먼저 돼 있어야지 이쪽으로 아직 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이거부터 제대로 해두라라는 거야. 품사. 이게 딱 정확하게 기본이 정립이 되면 응용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강조한 거야. 다시 필기 봐. 용어는 기본형이 있어. 동작은 우선적으로 동사는 우선적으로 동작 작용인지를 살펴. 형용사는 성질 상태인지를 살펴. 날이 밝는다 작용이잖아. 날이 밝는 작용. 달이 밝다 달이 밝은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밝다는 형용사, 밝는다는 동사가 되고요. 또 하나 동사가 동작 작용이니까 무조건 시간의 흐름이 있어. 그래서 시 전체에서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지만 그건 엉터리 선택지야. 왜 그러냐면 시 전체에 동사는 꼭 있거든. 그래서 동사가 무조건 있으면 무조건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늙는다, 늙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문자를 보내 나한테. 이 학생은 이거 필기를 안 했는데 쌤 늙다를 청유형을 만들어 보니까 늙자. 명령형 늙어라. 이거 싸다고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문을 까먹어 버린 거야.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고 또 착각해. 그래서 답장을 해줬어. 써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이왕 늙을 것 곱게 늙읍시다. 이왕 늙을 것 곱게 늙어라. 이게 가능하다고. 알지 여러분들 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그 할머니. 갑질하다가 저기 경비원 분신 자살했잖아. 막 수위 아저씨들을 머슴으로 알아서 11층에서 막 유통기간 지난 떡 던져주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곱게 늙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왕 늙을 거. 안타까운 일이지. 자, 그 다음 형용사는 젊다야 젊는다 안 돼. 젊자 젊읍시다 안 돼. 명령형 젊어라도 안 돼. 그런데 아름다워라 예뻐라 감탄형으로 변하는 거야. 명령형이 안 되고. 지금 필기가 잘 돼 있는 거야 얘들아. 요대로 옮겨 적고 이해를 하면 돼. 수식은 채연 앞에서 왕관을 쓰는 품사 관형사. 용언 앞에서 부사는 용언을 수식한다. 용언 앞에 있는 수식어는 부사야. 그 다음 독립은 감탄사.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옮겨 적어. 이 5개. 1, 2, 3, 4, 5. 구품사. 품사지도야. 그리고 품사지도를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칠판에다 나와서 어제 A형 학생들 4명한테 이렇게 시켜보니까 안 보고 할 땐 다 틀려. 그런데 자기 거 가져와서
그대로 옮겨 적게 하니까 웬만큼 되는데 그중에 또 2명은 필기를 또 잘못했어요. 거기 독립원 감탄사 자리에 독립원 부사 이렇게 써놓고 막 이러더라고. 필기마저도 엉터리로 해놔. 그러니까 요거 정본이야. 알겠지? 이대로 옮겨 적어. 그리고 거기 5가지를 찾아줬어. 첫째, 새 옷을 샀다. 새로운 옷을 샀다. 나는 새 옷을 샀어. 새. 관형사 관형어. 새로운 옷을 샀다. 기본형이 새롭다. 새롭는다. 새롭자 새롭시다 안 되니까 형용사 관형어야. 두 번째, 그는 예쁜 모자를 썼다 할 때 그는 대명사 조사 주어가 되죠. 예쁜 형용사인데 관형어죠. 모자를 명사조사가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목적격 조사를 이고 썼다 동사인데 서술어죠. 그래서 여기서 문장 성분하고 품사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헷갈리면 품사만 제대로 5번 공부해. 현재까지는 품사가 돼 있어야 돼. 세 번째, 채은 다음에 만큼대로 뿌는 조사다 붙였습니다. 용언 다음에 만큼대로 뿌는 띄었습니다. 의존명사야. 5번째, 자 지난 4주차에서 시험 봤던 문제, 축구를 하자고 했더니 5이 모였다. 5이는 주어야. 수사하고 주격조사가 있어. 자 조사가 붙었으니까 채은이야. 그래서 수사고. 축구를 하자고 했더니 5사람이 모였다 할 때 5은 사람을 수식한다. 관형사, 수관형사라고. 이해되지? 요거를 5번씩 써가지고 딱 공부해두도록. 그래서 한 장짜리 프린트물 만들어 준 거야. 알겠지? 그대로 요대로 정리하는 게 좋아. 예문까지만 딱 써놔. 거기 예문. 청유형의 예문, 명령형의 예문. 자 그래서 7번 답은 5번입니다. 8번은 아주 쉬운 문제니까 가볍게 본다. 이것 그것 저것이죠. 이 책은 너무 따분해. 영미가 읽고 있는 책이죠. 수철아 그 책 다 읽었니? 자 수철이가 읽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을 다 읽으려면 아직 멀었어. B하고 C가 똑같다. 그 책이 재미없으면 저 책을 읽어봐. A하고 D가 똑같아. 영미가 읽고 있는 책이야. 그 책. 수철이에게는 멀지만 그 책. 영미에게는 가깝죠. 그랬더니 저 책을 읽어봐. 저 책은 이미 읽어봤어. 수철과 영미에게 모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A, D 같은 책이야. B, C 같은 책이다. 그 다음에 E하고 F 같은 책이야. 됐지? 쉬운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비문학이 워낙 어려워서 꼭 정리해야 될 것이, 자 5페이지에 형광사인펜으로 에워싸. 형광사인펜으로 에워싸고 별표 곱하기 10을 해. 이걸 빨리 내 것으로 만들수록 무조건 유리해. 알겠지? 시간도 단축돼. 자 2번 두 번째 따라 읽어. 이건 전부 다 따라 읽어준다. 큰 소리로.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는 오늘도 틀린 녀석들 많잖아. 14번 잘 따라 읽어.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는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있다. 접속어 따라 읽어.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이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그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6번째 따라해.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 7번째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18번째 따라해. 곧즉 다시 말해.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그거를 바로 적용해 줘야 돼. 13번 14번 14번이 왕창 어려운 문제야. 잠깐 17번을 먼저 잠깐만 볼게. 이건 미리만 살짝 알려줄게. 이 만인데, 자 요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니까. 자 그레고리력이 더 늦게 생겼어요. 율리우스력이야. 이건 비교와 대조야. 17번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면, 자 거기 6페이지 2문단 첫째 줄 한번 읽어보겠다. 그 전까지는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네모칸 쳐 율리우스력.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밑줄,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나왔다. 세모꼴. 그래서 17번에 5번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습니다. 이게 보름달이야. 3문단 가겠습니다. 3문단 가자.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영역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야. 요거야.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했다. 태양력의 일종이야. 태양의 자 앞으로 이런 걸 읽을 때는 크게 읽어. 나는 LG카드만 써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그래서 17번은 3번이 답이야. LG카드만 써요야. 그런데 3번은 LG카드도 써요야. 3번 봐.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도 역시 보조사네.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고 넥스에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는 5번에 그거에서만 나오지. 부활절과만 관련되지. 부활절과만. 자 제시문은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에다가 만 요렇게 앞으로 이렇게 약속. 이거 단독 보조사 세모꼴. 도 역시 보조사 동그라미 쳐. 근데 앞으로도 시험 계속 나올 거야 이게. 선택지나 제시문에. 이건 국어교과서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독서비문학 일치홀장 기본완성 들은 애들은 딱 적용해서 풀었다고. 일단 자 채권만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해보자. 17번 가장 어려운 거 했고 14번입니다. 14번, 13번도 좀 있고 13, 14, 15번도 좀 있네. 15번은 쉬운데 요것도 이제 복수정답 파동이 될 뻔 알았죠. 15번은 한국재무학회에서 어느 공인회계사가 이거 문제 잘못됐다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 채권 잘 모르잖아. 그냥 제시문대로 풀면 된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이건 복수정답으로 인정 안 받았어요. 자 이건 전체화 부분이야. 정확하게. 자 정보 전달의 글 1문단 전체. 화제를 제시했고요.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부분 1, 2, 3, 4다.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나온다. 부분 전체화 부분.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자 거기 13번에 5번이야.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었습니다. 국채, 회사채죠. 채권의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액면금액, 채권 발행 시 정해진다.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이자율을 액면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자 현재 가치, 거기다 2문단, 만기, 3문단, 지급불능 위험, 4문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그래서 얘들아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언급을 해놓은 거야. 채권의 채권 가격, 현재 가치, 만기, 지급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전체 단락, 화제 제시. 2문단 가자. 부분 1이야.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이자액 플러스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 빨갛게 밑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을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이익의 크기를 따진다. 자, 이 문단의 첫째 줄을 잘 읽어보면 자 채권의 현재 가치. 얘들아 채권의 현재 가치는 이자액 플러스 액면금액. 이자 플러스 액면금액. 이렇게 찾아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14번을 일로 가서 틀려. 거기 제시문을 잘 보면 자 채권의 현재 가치, 이자액과 액면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야 돼. 각각이야. 자,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니 들어가야 돼. 꼭 들어가야 돼. 이거는 제시문에 있으니까. 자, 더러 이런 학생이 있어. 14번에 일로 갔는데 채권의 현재 가치가 100만 원, 이자액 15만 원 플러스 액면금액 85만 원이야. 그래서 100 빼기 15 이꼴 85라고 해서 이게 그냥 맞을 거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야. 14번에 1번.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금액 이꼴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채권의 액면금액 이꼴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실컷 이렇게 계산까지 해놓고 틀려. 그런데 제시문을 놓친 거지. 자, 1번 고쳐. 액면금액, 거기는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액면금액이야.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진다. 그거는 1문단에 있어.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금액은 그러나 액면금액도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으로 고쳐야 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액면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또 집어넣어.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이자액을 뺀 것이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됐어? 이렇게 정확히 제시문대로 따라가야 돼, 얘들아. 제시문대로 가야 돼. 그래서 1번으로 가면 큰일 나. 자, 빨리 가자. 그리고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이익의 크기 그랬어. 자, 14번의 2번도 잘 봐. 14번의 2번도 잘못 생각하는데 채권의 순수이익. 정기적으로 받게 될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자, 이것도 속지 마. 빼기 매입 가격이 있다고. 자, 2번 선택지에다 플러스 빼기 매입 가격. 얘들아, 채권을 하나당 1,000원 주고 샀어. 근데 지금 2,0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2,000원 번 거야? 아니지. 처음에 1,000원 투자했잖아. 처음에 매입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빼줘야지. 자, 그래서 2번 선택지는 매입 가격이 빠져 있어서 틀렸다. 자, 또 읽겠습니다.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이익의 크기를 따집니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하죠. 가령 뒷받침 사례.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죠. 즉 이꼴관계 금리는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네모칸 빗금쳐. 자,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따라서 네모칸 빗금쳐. 반드시 문제가 있어. 선택지가 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과관계야. 이처럼 네모칸 빗금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자, 요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13번의 1번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고, 요인은 원인이야, 원인. 자, 부분 2에 해당되는 3문단으로 가자.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원인,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결과,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비주얼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15번의 라지 A를 기준으로 덜 민감한 그래프는 스몰 b야. 그래서 15번은 일단 2번 아니면 3번이야. 기억은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네모칸 빗금쳐.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이익을 기대합니다. 만기가 기니까 액면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자를 많이 주는 쪽을 선호하죠. 당연하지. 자, 3문단 부분 3이야. 또 액면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위험 세모콜. 지급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밑줄 긋고 예를 들어 뒷받침 사례.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 요지주지 논지주지 결론이 있어. 뒷받침 사례 예시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네모칸 빗금 보상을 요구하니까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왜? 위험하니까 안 살 거 아니야.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낮게 형성되죠. 그래서 높은 순수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5문단. 자, 1문단에는 없던 내용인데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가령 뒷받침 사례. 주식시장이 호황이야.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러면 채권보다 주식이 인기가 높아. 따라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채권 가격의 하락을 나타낸다. 15번에 자, 라지 A를 기준으로 C죠. C. 채권 가격 하락이니까. 그래서 15번을 3으로 가면 되겠다. 자, 13번 풀겠습니다. 1번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부분 1, 2, 3, 4, 2, 3, 4, 5 문단 얘기야. 이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례 들었죠. 예를 들어 뒷받침 사례. 3번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었다. 유추의 원리 X에 유추의 원리에 의해서 비유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랬을 때 유추의 원리야. 호수 맑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깨끗한 속성. 그래서 이미지가 만들어져. 내 마음은 호수요. 유추의 원리에 의해서 비유가 만들어진다. 여기는 빗대었다 X에 채권의 특성 설명 X.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 자, 원시인이 가다가 쐐기풀에 손을 다쳤어. 그래서 칼을 만든 거야. 비유는 유추의 원리에 의해서 나와. 1대2는 2대 X값.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도 유추의 원리가 많이 적용된 거다. 일상생활이야. 유추. 그런데 이 제시문에는 없어. 3번 답. 4.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과적 설명 2문단에 있어요. 5번은 1문단. 자, 14번이 가장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봐. 1번은 설명했고 2번도 설명했다. 3번 가자.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자, 이자율이 높은 게 더 좋지. 자, 여러분들 은행에다 넣어놔서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1원부터 이자가, 근데 채권을 사면 100원이 붙어. 그러면 어디로 옮겨가? 채권으로 옮겨가지. 즉 이자율이 높을수록, 자, 선호도가 높아지지. 이자율이 높으면 많은 이자를 준다니까 선호도가 상승할 거 아니야. 따라서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5번하고 똑같아. 3번, 5번 묶어. 5번 봐. 일반적으로 지급불능 위험이 낮아. 얘들아, 지급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낮죠. 위험하지 않은 채권. 자, 5번에다 적어. 안전한 채권. 잘 생각해봐, 얘들아. 미국 채권이 더 안전할까? 대한민국 채권이 안전할까? 국채 중에서. 미국이 더 안전한 나라야?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나라야? 미국이 안전하잖아,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연평도 포격 막 이런 거 있으면 외국 자본 빠져나가고 이러잖아.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정부가 채권에 대해서 지급을 보증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지.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위험한 나라가 된 거야. 불안한 나라야, 그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5번은 안전한 채권이니까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3번, 5번 묶어.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거야. 왜?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4번 가자. 지급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 대한민국 위험한 나라야.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니까 6.25 이후로 전쟁 한 번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위험한 나라지만, 그래서 채권의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전쟁은 안 난다는 믿음 하에서 투자할 수 있어. 얼마든지. 바이코리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니까. 전쟁 안 일어나.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4번 정답.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여러분들이 3번, 5번 묶어주고 4번은 2문단과 4문단을 딱 결합시키면 답이 나온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가장 많이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닌데 1번만 이렇게 잘 해결돼. 제시문대로 가줘야 돼. 항상 제시문 놓치지 마. 알겠지? 자, 그리고 3번, 5번 묶어두고 정답을 4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질문.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복습 철저히 해오고 뒤에 실전 문제 딱 시간 재서 풀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